안녕하세요. 조선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는 개나리아담입니다.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무려 궁궐의 가장 낮은 자리, 무수리가 훗날 왕후가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한밤중 우물가에서 관상가가 속삭였죠. 이 아이는 왕후의 상을 가졌다. 그때부터 시작된 소문은 궁궐을 뒤흔들었고 대왕 대비의 음모와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한 무수리는 마침내 조선의 국모 왕후가 되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그러나 마음만은 끝내 백성을 향했던 여인 연양의 운명.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본 채널 운영에 많은 격려와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조선 후기 나라 안팎으로 근심이 많던 시절 경복궁 안 소주방 무수리 20살인 연양이 새벽녘 우물가로 향했다. 안개가 자욱해 사방이 희뿌옇고 처마 끝에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연양은 두레박을 던져 맑은 물을 길어 올렸다. 물결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 잠시 숨이 멎었다. 맑은 눈, 고운 이마, 단정한 입술. 그러나 연양은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람은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면 복이 달아난다. 특히 낮은 자리 아이는 더욱 그렇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물동이를 들어 올리려 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아, 연양이 놀라 돌아보니 갓을 깊게 눌러쓴 노인이 서 있었다. 세월이 새긴 주름이 얼굴에 가득했지만 눈빛은 맑고도 날카로웠다. 허리에는 낡은 축책이 매달려 있었다. 연양은 황급히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혔다. 누구시옵니까? 노인은 빙긋 웃었다. 나는 해월이라 하오. 궁중관상가라 하지. 궁중관상가라 함은 임금의 안색과 대신들의 기륭, 심지어 나라의 흥망까지 살피는 자였다. 무수리 따위가 감히 말붙이기 어려운 존재였다. 그런데 해월은 연양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한참을 뜸들인 후 중얼거렸다. 내가 평생 이런 관상은 처음 보는구나. 연양은 얼굴이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였다. 소녀의 관상이 무슨 잘못이 있사온지요? 해월은 낮게 대답했다. 잘못이 아니라 놀라움이지. 내 얼굴에는 왕후의 상이 서려 있다. 그것도 범상치 않은 왕후의 상이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무수리들이 그 말을 듣고 수군거렸다. 왕후의 상이라니. 무슨 농담을. 그러나 해월은 개의치 않고 이어 말했다. 이마가 높고 빛이 나니 큰 인물을 품을 상이다. 눈빛은 온화하면서도 굳세니 백성을 품을 상이다. 콧날은 곧고 단단하니 뜻을 세울 상이다. 입술은 단정하되 힘이 있어 나라를 다스릴 상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연양의 손바닥을 살폈다. 거기에 새겨진 기묘한 선을 보고 눈빛이 흔들렸다. 허나 이 아이의 손에는 독살선이 있구나. 연양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물었다. 독살선이라니 그것이 무슨 뜻이옵니까? 그대의 운명은 독과 얽혀 있다. 독으로 죽을 수도, 독으로 남을 살릴 수도 있다. 살아남으려면 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연양은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이 무수리일 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듣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해월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독청 마지막 혈통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연양 자신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가난한 농가 출신 무술이었으나 사실은 왕실 비밀 기관 어독청의 마지막 후예였다. 어독청은 대대로 왕실을 위협하는 독사를 막고 독의 흔적을 밝혀내는 임무를 맡았다. 그 혈통은 독을 감별하는 본능적 재능을 타고났고 해독제를 지어내는 지혜를 가졌다. 그러나 15년 전 한대군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 속에서 어독청은 멸문지화를 당했다. 연양만이 유모의 손에 이끌려 살아남아 궁에 들어온 것이었다. 해월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었다. 해월의 말은 삽시간에 퍼졌다. 관상가 해월이 무수리 연양의 얼굴에서 왕후의 상을 보았다더라. 낮은 자리에서 나온 여인이 훗날 궁궐의 주인이 된다던 옛 예언이 맞는 것 아니냐. 소문은 번져 곧 대왕 대비의 귀에도 들어갔다.
대비는 부채를 탁 닫으며 차갑게 말했다. 무수리가 왕후라니 채통이 무너지는구나.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해월의 관상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 점이 대비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연양은 소주방에 돌아와 물동이를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다. 해월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왕후의 상 그러나 독살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무수리일 뿐인데 어찌 왕후라니. 독과 얽힌 운명이라니. 그러나 오래전 어머니가 해주던 말이 떠올랐다. 연양아, 너는 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내 운명을 살릴 열쇠다. 연양은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이라면 피하지 않겠다. 감당해내겠다. 그날 새벽 우물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관상가 해월이 본 왕후의 상, 그리고 독살선. 연양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무수리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선의 운명을 바꿀 존재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곧 궁궐 전체가 그 소문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 즉위한 지 채 2달이 안 된 젊은 임금 이연은 자주 병상에 눕곤 했다. 밤마다 기침이 그치지 않았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음식을 거의 들지 못했다. 어이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진맥을 해보아도 맥이 고르지 않고 기운이 위로 몰려 있습니다. 처방을 수차례 바꾸었으나 차도가 없으니 혹 내외부의 사기가 얽힌 것은 아닌지. 임금의 기침 소리가 정각에 메아리 쳤다. 궁인들과 신하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젊은 전하께서 오래 버티시지 못하면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되겠는가. 그날 밤 어전에서 급히 소주방을 찾는 내관이 있었다. 전하께서 끓인 맑은 물을 가져오라 하신다. 연양은 서둘러 솥을 걸고 물을 달였다. 물은 급히 끓이면 잡내가 서리고 오래 두면 탁해졌다. 그녀는 불을 조절하며 작은 기포가 오를 때 솥을 내려 물을 식혔다. 그릇은 깨끗이 씻어 등잔불에 말렸다. 그 물로 달인 약을 올리자 신기하게도 임금의 숨이 고르면서 기침이 잦아들었다. 임금의 곁을 지키던 상궁이 조심스레 보고했다. 전하, 어젯밤 달인 물은 소주방 무수리 연양이 끓인 것이라 하옵니다. 임금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밤새 앓던 임금은 그제야 깊은 잠에 빠졌다. 잠결에 임금은 눈을 반쯤 뜨고 중얼거렸다. 향이 맑구나. 연양의 손길이로다. 곁에 있던 내관과 상궁이 그 말을 듣고 놀라 눈을 마주쳤다. 임금이 무수리의 이름을 직접 부른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임금은 새벽녘 잠이 깨고 기침이 잦아든 뒤 내관을 불렀다. 어젯밤 물을 올린 자가 누구라 하였는가? 내관은 조심스레 답했다. 소주방 무수리 연양이라 하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반짝였다. 연양, 그 아이를 당장 이리 데려오라. 직접 보고 싶다. 잠시 후 연양이 대전으로 불려왔다. 낯선 정각, 임금 앞이라는 사실에 무릎을 꿇은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임금은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물었다. 내가 물을 타려 올려느냐? 연양은 머리를 깊이 숙인 채 대답했다. 소녀는 다만 명을 받아 물을 끓였을 뿐이옵니다. 다른 뜻은 없사옵니다. 임금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맑고 큰 눈은 두려움 속에서도 빛났고 이마는 단정히 반듯했으며 말없이 다문 입술에서는 의지와 순박함이 동시에 배어났다. 무술이라 하기엔 참으로 고운 얼굴이구나. 그리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속으로 감탄이 흘렀으나 겉으로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내 병이 가라앉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물은 다른 이의 손길과 달랐다. 연양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물은 너무 오래 끓이면 탁해지고 짧게 끓이면 날카롭사옵니다. 숨 고르듯 불을 다스려야 약재의 기운이 온전히 살아납니다. 소녀는 다만 그 이치를 따랐을 뿐이옵니다. 임금은 순간 마음속 깊이 감동을 느꼈다. 무술이라 하나 말이 단단하고 생각이 깊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는 곧 내관에게 명했다. 이제부터는 그대 연양이 달인 물만을 내게 올리라. 다른 이는 필요 없다.
내관이 놀라 머뭇거렸으나 임금의 눈빛은 결연했다. 날이 밝고 그날 아침 궁궐은 발칵 뒤집혔다. 전하의 병세가 무술이 연양이 달인 물로 나아졌다더라. 왕후의 상이 헛말이 아니었구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소주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세수방을 거쳐 대전 근처까지 번졌다. 상궁들은 부채를 흔들며 수군거렸고 내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왕후의 상이라니 망령된 소리라 하면서도 그들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궁궐에서 괜한 소문이 퍼지는 일은 곧 화를 부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소문은 대왕 대비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부채를 탁 닫으며 차갑게 말했다. 무수리 따위가 전하의 곁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다니 채통을 무너뜨리는 짓이다. 당장 그 아이를 대전에서 치워야 다시는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명은 즉시 내려졌다. 연양은 대전에 물을 달려 올리는 일을 빼앗기고 다시 소주방 자빌로 내쳐졌다. 그 소식을 들은 궁인들은 고개를 저었다. 왕후의 상이라더니 불길한 소문만 부른 꼴이구나. 대왕 대비의 뜻을 거스를 자는 없다. 그러나 연양이 어전에서 물러나자 임금의 병세는 다시 악화되었다.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열은 치솟았고 기침은 더욱 심해졌다. 임금은 신음하며 중얼거렸다. 연양은 어디 있느냐? 그 목소리를 들은 상궁들은 얼굴을 감췄다. 대비의 분노를 두려워했으나 임금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모르는 이는 없었다. 그날 밤 대왕 대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궁중관상과 해월의 말이 사실일까? 낮은 자리에서 나온 여인이 훗날 궁궐의 주인이 된다니. 만약 저 무수리가 전하의 총애를 받는다면 언젠가 왕후 자리에 오를지도 모른다. 그녀는 신복 상궁을 불러 속삭였다. 연양을 반드시 대전에서 떼어놓아라.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허나 흔적이 남지 않게 해야 한다. 상궁은 고개를 숙였다. 명 받들겠사옵니다. 다음 날 연양에게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졌다. 약재가 바뀌었다. 무수리가 손을 대어 전하의 병이 더 깊어졌다. 연양은 억울했으나 변명할 길이 없었다. 무수리 신분에선 진실을 말할 자격조차 없었다. 해월이 몰래 찾아와 속삭였다. 겁내지 마. 내 손금은 시련을 견딜 운명이다. 오히려 이 일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연양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버티겠습니다. 설령 억울하더라도 제 마음은 떳떳하니까요. 연양은 소주방으로 돌아갔고 임금은 다시 병상에 누웠다. 궁궐 곳곳에서는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았다. 왕후의 상을 가졌다는 무술이 그러나 대비의 미움을 샀다더라. 이제 곧 쫓겨나지 않겠느냐.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무수리가 곧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임금 이연이 병석에 누운 지 한 달째.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대신들의 걱정은 커졌다. 전하께서 즉위하시기 직전에 세자빈이 병으로 돌아가셨으니 전하께서는 즉시 중전을 간택하여 부사를 두셔야 합니다. 중전이 자리를 잡아야 나라의 근간이 서웁니다. 예, 간택을 서두르지 않으면 종묘사직이 위태롭습니다. 대왕 대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때가 왔구나. 왕후 자리를 명문가 교수에게 주어야 나라의 채통이 선다. 무수리 따위가 설 곳은 없다. 그녀는 곧 정승, 판서, 대사원 등 권세가들의 집안 교수들에게 간택 준비를 명했다. 간택 소식은 곧 궁 안에 퍼졌다. 무수리들은 속삭였다. 연양이는 이제 끝났어. 명문가 교수들이 줄줄이 들어올 텐데 무슨 수로 버티겠어. 대왕 대비의 눈밖에 난 아이가 오래 갈 리가 없지. 연양은 소주방에 홀로 앉아 손을 꼭 움켜쥐었다.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자꾸 화근이 되는 거지?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해월의 말이 떠올랐다. 너는 왕후의 상을 지녔다. 그러나 독살선 또한 함께 있다. 독을 다스려야 살아남는다. 임금 이연은 점점 기운이 쇠약해져 누워만 있었다. 어이들은 맥을 짚으며 한숨을 쉬었다. 도무지 병의 근본을 모르겠습니다.
처방이 통하지 않으니 그때 임금이 그린 눈을 뜨고 힘겹게 중얼거렸다. 연양은 어디 있느냐? 곁에 있던 상궁들은 당황했다. 대왕 대비의 눈치를 보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임금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이미 궁 안에 파문을 일으켰다. 마침내 간택의 날이 왔다. 정전 앞에는 붉은 장막이 드리워지고 영문과 주수들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줄줄이 늘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고왔으나 눈빛에는 서로를 견제하는 기운이 번졌다. 대왕 대비는 위엄 있게 앉아 그들을 훑어보았다. 참으로 좋은 인재들이로다. 이제 왕실의 채통이 바로 서겠구나. 그러나 임금 이연은 여전히 병색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단호히 입을 열었다. 내 목숨을 지킨 이는 따로 있다. 장내가 술렁였다. 그대들이 말하는 채통이 내 병을 낫게 해주었는가? 내가 기침으로 쓰러질 때 내 곁에서 물을 다려준 이는 무수리 연양이었다. 대신들과 상궁들이 일제히 얼굴이 굳어졌다. 대왕 대비는 부채를 힘주어 움켜쥐며 말했다. 전하, 무슨 망령된 말씀을 채통을 저버리시려 하옵니까? 임금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내가 채통을 지키려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백성과 나라를 지키려 왕이 된 것입니다. 내 목숨을 구한 이가 연양이니 나는 그를 곁에 두겠소. 연양은 정전 뒤편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눈물이 차올랐으나 쉽게 흘릴 수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감히 왕후의 상을 지녔다 한다면 이제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간택은 무산되었다. 대왕 대비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무술이 하나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구나.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녀는 신복 상궁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다. 연양의 허물을 반드시 찾아내라. 죄가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 아이가 궁에 남아있는 한 언젠가 나라가 뒤집히리라. 상궁은 고개를 숙였다. 명 받들겠사옵니다. 간택은 실패로 끝났고 무수리 연양은 오히려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대비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연양은 더 큰 음모의 표적이 되었다. 왕후의 상을 지닌 무술이 그녀가 정말 왕후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궁중의 독살선에 쓰러질까? 궁궐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간택이 무산된 지 며칠 뒤 대전 앞에 대신들이 모였다. 대왕 대비는 굳은 얼굴로 그들을 불러 세웠다. 전하께서 무수리를 총애하여 곁에 두고 계십니다. 나라의 채통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는 신분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옵니다. 속히 처단하지 않으면 조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대왕 대비는 부채를 세게 다듬며 단호히 말했다. 좋다. 그 아이의 출신을 밝혀내어 감히 왕후라 떠도는 소문이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주겠다. 다음 날 대왕 대비는 임금과 대신들 앞에서 연양을 불러 세웠다. 내 정체를 감추고 있지. 이제 모두 앞에서 밝히거라. 연양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소녀는 그저 농가에서 자라 궁에 들어온 무수리일 뿐이옵니다. 그러자 대비가 쏘아붙였다. 아니지. 내 혈통은 이미 조사되었다. 너는 어독청 가문의 후예가 아니더냐. 장내가 술렁였다. 어독청이라니? 왕실의 독을 맡아 막던 비밀 조직 아니었는가? 선왕 때 대군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 때 멸문당했다지 않았는가? 연양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저는 살아남아 숨어 지내다 궁에 들어온 것뿐입니다. 죄가 있다면 제게 돌리시고 가문의 이름은 욕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대왕 대비는 노려보며 말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영모에 연루되어 멸문당한 가문의 후예라니 그런 피가 왕실에 들어올 수는 없다. 너는 나라를 어지럽힐 불길한 자다. 대신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무술이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큰데 멸문 가문의 핏줄이라니. 백성들이 알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릴 것이옵니다. 그때 해월이 앞으로 나섰다. 마마, 말씀은 옳으나 반만 맞으십니다. 대비가 눈을 치켜떴다. 반만 맞다니.
예, 어독청은 왕실의 독을 막는 임무를 맡았던 충신 가문이었습니다. 멸문은 억울한 누명이었지요. 그러나 3년 전 선왕의 지시로 다시 조사하여 그 전말이 밝혀져서 그때 신원이 복원되어 역적의 이름이 벗겨진 바 있습니다. 대신들이 이러쿵 저러쿵 술렁거렸다. 그렇다면 연양은 역적의 후손이 아니지요. 오히려 충신의 후예라 할 수 있겠군. 해월은 단호히 덧붙였다. 연양의 관상에 왕후의 상이 보였던 이유는 단순히 얼굴 때문이 아닙니다. 독을 막고 나라를 지킬 혈통이었기에 하늘이 그 상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왕 대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좋다. 충신의 후예라 하나 왕후가 될 자격은 아직 없다. 관상 하나만으로 이 나라의 국모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녀는 3가지 시험을 제시했다. 지혜, 나라를 위한 계책을 밝힐 것. 용기, 위기의 순간 몸을 던져 남을 구할 것. 인덕, 백성들이 진심으로 따르는지 확인할 것. 이 3가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의 운명은 허상에 불과하다. 며칠 뒤 대신들이 연양을 불러 물었다. 지금 나라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 왕후라면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 연양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또렷이 대답했다. 백성이 굶주리면 충심도 예의도 없습니다. 먼저 세금을 가볍게 하여 농민이 살기를 열고 궁궐의 곡식을 풀어 굶주린 이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또한 위생을 개선하여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대신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백성의 고통을 직접 본 듯한 답이로다. 무수리로 살며 밑바닥의 삶을 겪었기에 나온 생각이군. 며칠 후 불운하게도 궁궐 안에 큰 화재가 일어났다. 불길이 내전 쪽으로 번지며 궁인들이 혼비백산했다. 사람이 안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다. 그때 연양이 맨발로 달려 들어갔다. 연기에 휩싸인 방 안에서 어린 궁녀 둘을 끌어안고 나온 것이다. 머리카락이 그을리고 손이 까졌지만 아이들은 무사했다. 그 모습을 본 대신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구나. 왕후라면 마땅히 이뤄야 하지 않겠는가. 연양은 이미 2가지 시험을 통과했다. 남은 것은 마지막 백성들의 마음이었다. 대왕 대비는 여전히 차갑게 부채를 쥐고 있었다. 백성의 지지를 얻는다고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곧 알게 되겠지. 연양은 굳은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운명이라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정 왕후의 상을 지녔다면 백성의 마음이 답해줄 것입니다. 대왕 대비는 연양을 불러 말했다. 내가 지혜와 용기를 보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왕후가 될 수는 없다. 나라의 어머니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나가보라. 백성들이 과연 너를 어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 연양은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마마. 백성들의 마음이 제 운명을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날 연양은 검소한 옷차림으로 궁을 나섰다. 머리에는 비녀 하나만 꽂고 저고리와 치마는 수수한 빛깔이었다. 처음엔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희가 무술이라더니 왕후가 될 상이라지. 대왕 대비께서 일부러 시험하신다던데. 연양은 굳이 대꾸하지 않고 장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왜 얼굴이 울상이니? 배고파서 그래요. 며칠째 죽밖에 못 먹었어요. 연양은 주머니 속에 있던 엽전 몇 잎을 꺼내 주었다. 이 돈으로 따뜻한 국밥을 사 먹어라.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이 아가씨, 바로 그 무술이 아니냐? 지난 겨울 역병이 돌 때 약초를 구해다 준 게 바로 이 아이였다.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아이가 쓰러졌을 때 죽을 나눠주던 손길이 바로 저 아이였지.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아이에게 은혜를 입었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왕후마마가 되어주시오. 백성을 잊지 않는 국모가 되어주시오. 장터 안이 떠나갈 듯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궁궐까지 울려 퍼졌다. 대신들이 술렁거렸다.
백성들이 저토록 우러러보니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왕후는 혈통이 아니라 덕으로 뽑혀야 함을 이제 알겠군. 대왕 대비는 차갑게 부채를 움켜쥐고 있었으나 환호 소리에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나도 막을 수 없구나. 마침내 왕후 책봉식이 거행되었다. 궁궐 정전에는 푸른 비단 장막이 드리워지고 백관들이 붉은 관복을 입은 채 도열했다. 총과 북이 울리고 하늘에 재를 올렸다. 연양은 붉은 치마와 검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동황 비녀를 꽂았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무수리가 아니라 나라의 국모로서의 위엄이 있었다. 젊은 임금 미연이 옥책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백성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연양을 왕으로 세운다. 백관이 일제히 땅에 엎드려 외쳤다. 왕후마마 만세. 만세! 만세! 연양은 책봉을 받은 직후 곧장 대왕 대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마마, 저를 거두어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저는 마마의 손주 며느리로서 나라를 위해 제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대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간 내가 너를 얼마나 미워했던가. 허나 내가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보니 이제 알겠다. 내가 진정 왕후로구나. 연양은 머리를 깊이 조아렸다. 저는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기에 백성의 고통을 압니다. 그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무수리에서 시작해 왕후가 된 연양 마마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의 국모이시다. 어느 날 해월이 왕후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다. 처음 마마의 관상을 보았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보았지요. 왕후의 상과 독살선. 연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의 운명은 독과 함께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독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독으로 사람을 살리는 운명을 택하였습니다. 해월은 빙근 미소 지었다. 옳습니다. 왕후의 상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연양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으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 마음만은 늘 백성을 향해 있었다. 후세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불렀다. 무수리에서 왕후가 된 여인, 어독청의 후에 조선을 지킨 어머니, 그리고 하나의 진리를 남겼다. 왕후의 상은 얼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느끼신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